안녕하세요. 에리님, 오늘이, 죄송해요. 토요일입니다. 지금 어제 잠을 자면서, 추워서 그런지 제가 목이 지금 아파요. 그래서 일단, 마누카 꿀물을 마셨고, 마누카 꿀물 마시면 금방 나으니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제가 이제 어제 운동을 쉬었죠. 우리가 운동 쉬고 여러 가지 할 게 있어서 좀 하고, 근데 운동하러 가고 싶은데 억지로 좀 쉬어야 된다 이래서 쉬고 왔는데, 역시 운동을 쉬면 그날 좀 컨디션이 다운되는 그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너무 예민하고 강박 가지면서 죄송해요. 목 상태가 안 좋아요. 오늘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꿀물을 마셔도 그래서 진짜 미안해요. 목소리 이게 항상 감기가 오기 전에 목에서부터 약간 그 징조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때 잘 잡아야 되는데 잘 잡을 수 있길 바라고 오늘 건강관리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때 목에 지금 수건을 좀 두르고 감기가 걸리면 또 안 되니까 네, 그러면 부의 8기둥, 부의 잠재력을 끼우는 위대한 공식, 부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요즘에 부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은 있는데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 5시인데 벌써 어두워졌어요. 이제 진짜 가을인가 봐요. 에너지, 절약, 무결함, 체계, 공감 능력, 진실성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장, 6번째 기둥. 저 진실이란 단어, 또 흥분하네. 흥분 좀 해도 돼. 요즘에 마그네슘을 먹다 보니까 너무 조금 이렇게 차분해지는 게 있어서. 참 사람이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또 차분하면, 지금 너무 들떠 있는 것 같아요. 또 차분해지려고 하고. 또 지금처럼 차분하면 조금 들뜬 기분 그게 조금 좋은데 조금 더 올리려고 하고 왜 그 상황에 만족을 못하는 걸까요? 그래도 또 사람이 막 성공했을 때 엄청나게 성공했을 때 샴페인 터뜨리지 말고 평정심을 지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중용을 찾아가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가면 어때? 오늘 차분해서 너무 좋다. 이게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 막 이렇게 커피 마시고 아침에 막 에드레날린, 그 다음에 카페인 스파이크 막 일으키면 이게 좀 너무 흥분이 되어서 계속 차분해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차분해졌는데 거기에 만족 못하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 오늘 차분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제임스 얼런님의 진실성 6번째 기둥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 너무 좋아. 이게 근데 부인데 부에서 진실과 그 다음 정의로움이 있어요. 정의로움. 그 다음에 자기 신뢰. 자기 신뢰도 정말 중요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실성. 오케이. 6번째 기둥 진실성. 인간 사회는 진실성에 의해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오케이. 하나로 진실성에 의해서 뭉쳐 있다. 오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거짓이 만연한 사회는 붕괴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짓, 그러니까 이걸 사회로 보지 않고 인생으로 보더라도 거짓이 있다면 붕괴가 되지는 않지만 분열되고 불신이 남아하는 사회로 이어질 것이다. 그쵸? 내가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이 만연한 사람이다. 그러면 내 인생이 분열되고 불신이 남아하는 사회로 이어질 것이다. 내가 내 스스로가 분열되고 불신이 만연하는 그 인생을 산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금 내가 부를 이루고 싶은 그런 인생의 목표는 있어도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서로에 대한 뿌리 깊은 믿음으로 인해서 온건하고 건전하며 행복하게 유지될 수 있다.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뿌리 깊은 믿음으로 온건하고 건전하며 행복하게 유지될 수 있다. 저도 어릴 때는 몰랐는데 저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렇게 제가 좀 훈련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이건 행복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타인도 믿을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건 나에 대한 믿음. 제가 어느 순간부터 나를 온전히 믿어줌으로써 타인을 믿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릴 때는 좀 이런 의심도 하고 불신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또 인간이 가진 하나의 본성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제 스스로를 온전히 믿기 시작하면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어느 순간에도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어쩌면 조금 다른 모습이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타인과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도 가장 중요한 사람, 나 자신이 나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무조건적으로 믿게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조금 약간 예민하고 까다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인간관계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기간 동안, 신뢰함으로 가기 전까지 어떤 기간이 오래 걸리겠죠. 제가 지금 뭔가 편안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사오구를 사용하면서 어렵게 말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아린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쉽게 얘기해도 돼요. 그쵸? 뭔가 이렇게 좀 내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처럼 어려운 말을 써서 좀 미사오구를 사용하려는 그런 좀 마음이 있었던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면 그들과 거래는 물론 교제도 할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데 사실 교제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제가 사실 우리가, 왜냐면 교제를 하는 게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셰익스피어의 아테네의 티모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인간 본성의 진실성을 완전히 불신하게 된 한 남자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인간 본성의 진실성을 완전히 불신하게 되었다. 고전이네요. 아테네의 티몬. 그는 모든 사람과 절연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랄프 월도 에머슨, 끌어당김의 창시자고요. 에머슨, 제가 정말 존경하시는 분. 사업에서 신뢰의 체계가 사라지면 사회가 붕괴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목이 너무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죄송해요.
제가 오늘 뭔가 이렇게 조금 루틴을 하는데 꼬여버린 느낌? 왜냐면은 어제 운동을 쉬다 보니까 괜찮아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죠. 이게 참 뭔가 운동을 쉬다 보면 내가 하는 루틴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뭔가 좀 풀어지는 느낌? 그래서 어제 닭가슴살이 왔는데 닭가슴살을 이제 절여놔서 냉동실에다 넣어놔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항상 뇌에 골든타임이 있어서 빨리 5시간 안에 모든 루틴을 끝내야 되는데 닭가슴살 절이다가 힘을 좀 많이 빼고 시간이 지체되어서 뭔가 좀 꼬여버린 느낌? 네, 근데 that's not a big deal. 큰일 아니고 뭐 그럴 때도 있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네, 그래서 지금 책을 읽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어제 좀 운동을 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루틴은 했는데 오늘 조금 이런 사적인 얘기하는 게 좀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라프레드 에머슨은 좋아요. 항상 이렇게 심상화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에머슨, 아브라함 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밥 프록터, 라퍼드 에머슨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오케이. 그래서 신뢰 체계가 사라지면 사회가 붕괴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체계는 사람들이 서로서로 믿는 보편적 신뢰를 가리킵니다. 근시안적이고, 근시안. 내가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근시안이라는 게 나의 가치관, 이 시야 자체를 짧게 본다라는 것이잖아요. 근시안의 반대말이 가시인가? 가시안인가? 근시안. 오케이. 일단은 근시안을 찾아서 다행이에요. 항상 왜냐면은 이 시각을 볼 때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재테크 투자도 마찬가지고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니라 원시안이다. 아닌가? 원시안. 오케이. anyways. 근시안적이고 우매한 사람들은 사업의 세계가 사기와 기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no. 이걸 원시안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뢰를 지키잖아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는 사업이라는 게 결국 계약서인가? 뭔가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업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신뢰가 가장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사람의 진심과 진정성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사기와 기만으로 잠깐의 성공은 할 수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 주식 투자하는데 근시안적으로 내가 운이 좋아서 진짜 달콤한 독약처럼 한번 큰 잭팟이 터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걸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보는 거죠. 투기 그리고 도박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이 아니라 항상 이 투자에서도 마찬가지고 원시안적인 시각으로 네, 복리 이자와 그리고 장기 투자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자산 분배, 그 다음에 이제는 자꾸 영어에서 한국어로 얘기를 하려니까 또 영어 할 때는 또 한국어에서 영어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참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래도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diversification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asset allocation이 자산분배거든요. diversification 분산 투자 oh my gosh 네 분산 투자 이게 조금 딜레마 얘기는 한 것 같은데 뭔가 어쩔 때는 영어에서 한국어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또 어쩔 때는 한국어에서 영어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이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두 개 다 잘한다는 것도 감사해야죠. 그래서 실은 사업이야말로 그쵸. 사업이야말로 제가 이 근래에 배운 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업은 하지는 않겠지만 뭐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큰 기쁨을 누리는 성향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그 사업적인 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신뢰다. 그리고 나의 진심과 진정성을 보여줘야 된다. 이 사업도 계약서를 쓰는 것도 이 모두 다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크게 배운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는 말할 필요도 없죠. 인간관계 가장 중요한 게 신뢰가 아닌가. 네, 그래서 사업이야말로 커다란 신뢰. 즉 개인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안수할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합니다. 그쵸? 예컨대 물건 값은 물건을 건네줘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계가 오랜 세월 지속됐다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떼먹을 궁리를 하지 않고 제값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걸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게 기억이 나는 게 김승호 회장님께서 제일 기억 남는 고객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지불 대금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 전에 다 내신 분? 근데 이게 정말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간의 그 삶이라는 게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상식을 제대로 지키면서 꾸준히 해내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사실 사업할 때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요. 생각이 나네요, 그때. 그래서 제가 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미루지 않는 거? 그때, 이것도 하나의 약속이죠. 신뢰를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에 대해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학교에서 지각하고 그런 게 너무 많았잖아요. 그쵸, 에리님, 우리가. 그래서 항상 그게 문제가 되다가 또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30분의 법칙을 세워서 어떠한 약속이나 예약, 그 다음에 학교 수업 모든 곳에서 30분 이전에 도착한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이번에 1시간의 법칙을 세워가지고 무조건 1시간 이전에 도착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남은 2024년 동안 정말 몸에 익혀서 제가 이제 1시간의 법칙을 항상 지킬 수 있도록 그 법칙은 우리와의 약속. 우리가 만약에 내일 지금 이제 외부 활동을 할 거잖아요. 외부 활동을 할 때 우리 진짜 오랫동안 외부 활동하려고 했는데 좀 약속을 안 지키긴 했는데 내일 외부 활동할 때 1시간의 법칙을 지켜서 일찍 나가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그쵸? 네. 그래서 인간 사회는 아무리 결점이 많다고 한들 진리라는 강력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쵸? 진리는 진실성의 밑바탕을 이룹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진실성의 밑바탕을 이룬다. 인간관계, 사랑, 나에 대한 신뢰, 나에 대한 사랑, 자기의 진실성이 밑바탕을 이룬다.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 단어는 참 듣기만 해도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진실성, 진심과 진정성.
위대한 지도자들은 모두 최고의 진실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덕에 그들의 이름과 업적은 역사의 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모든 인류가 진실성의 미덕을 존중한다는 증거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기 같은 줄 알아서 사회의 부패를 논하기 좋아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은 자기 그릇만큼 보인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해석하는 그 방향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다라는 거. 이 심리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쩔 수 없는 인간은 투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을 투사해서 해석을 하고 이 모든 또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도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계속 부패를 논한다는 건 그 사람 마음 안에 부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부패한 것은 세월이 지나도 존속할 수 있지만 색안경을 끼면 모든 것이 안경 색깔대로 보이지 않겠는가. 그쵸. 그 사람 만약에 부패라는 것이 노란색은 안 되겠다. 부패는 어떤 색깔일까? 부패라는 것이 만약에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빨간색 안경만 끼고 있으면, 색안경만 끼고 있으면 어떤 사람을 봤을 때도 저 사람은 부패한 사람이다라고, 어차피 그 사람 눈에는 시야에 빨간 색안경을 끼고 있으니까요. 어떠한 상황도 부패한 사람. 근데 이 중요한 건 너무 힘들어, 이 삶이. 모든 것이 이 부패한 색깔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며 얼마나 힘들까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게 나에 대한 신뢰를 키우고 나를 온전히 믿음으로써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믿게 되고 상황들을 다 믿게 되니까 인생이 정말 편안하고 안정적이더라고요. 근데 과거를 생각해보면 그런 거 아닌가? 계속해서 이제 의심을 하는 그 생각이 꼬리를 무는 게 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었고, 이거 하나만 정말 고쳐도 인생이 참 행복하고 평온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좋은 점을 하나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자기주의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선과 악을 논합니다. 선과 악을 논한다고요? 오케이. 그런데 매사에 냉소적이고 짜증을 내다 보니 아무것도 선하게 보이지 않고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악해 보인다. 최근 어떤 사람이 사회는 위에서부터 섞기 시작해 아래로 번져나간다. 또 너무 제가 이 부정적인 이 글들을 아침에 이렇게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또 이제 부정적인 그 예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할레님은 책이 정말 배울 게 많은데 괜찮아요.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속독하는 기술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 눈에 담지 않고 제 입에 담지 않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분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사회는 아주 건전해서 철저히 이기적 목표를 추구한 사람은 번영이 오래가지 못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래 가느냐 안 가느냐. 남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오를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꼭 가면이 벗겨지고 등을 돌린다. 비록 잠깐뿐이라도 순진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면 오케이. 무대 위에서 훌륭한 연기를 선사하는 배우는 존경을 받지만 인생의 무대에서도 연기를 펼치는 그 배우는 치욕과 경멸을 자초한다. 이 무대, 그냥 인생이라는 그 무대에서 연기를 해야 하는 게 치욕과 경멸도 있겠지만 나 스스로가 얼마나 힘들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행동을 할 때마다 뭔가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나의 모습이 아닌 계속 가면을 쓰면서 연기를 하는 그게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평소에도 계속 가면을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격이나 성격도 사라지고 모든 영향력과 힘, 성공도 잃게 된다. 가슴 깊이 진실한 사람에게는 위대한 도덕적 힘이 있고, 위대한 도덕적 힘, 그 어떤 다른 힘도 아무리 뛰어난 지적 힘이라도 도덕적 힘에 비견할 수는 없다. 맞아요. 진실성이 단단하고 완전하게 여문 사람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영향력. 도덕적 힘의 지적 힘이 도덕적 힘에 비견할 수 없다. 도덕성과 진실성은 도덕, 나의 도덕과 진실성은 진실,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네. 내가 진실한가? 나의 진실성, 그리고 나의 도덕심, 나의 진실성, 나의 도덕심. 오케이.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진실성이 부족한 사람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진실성이 부족하다면 도덕성, 즉 도덕적 힘도 부족하다. 진실하지 않다면 다른 모든 믿음마저 침식되고 무너져 유명무실해진다. 약간이라도 진실성이 결여된 사람은 인성의 다른 모든 면에서 고결하더라도 이 사람이 진실성이 없어. 그러면 볼품없고 비웃음을 살만한 존재로 전락할 뿐이다. 도덕성과 진실성.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도덕적인가? 도덕적이라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참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전 과거에 도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도덕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는 너무 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는 진실한가? 그때도 그때 뭔가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이고 탐구를 하기 전이었는데 이 진실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아닌데 뭔가 내가 명확한 방향을 찾고 싶은데 이런 조금 갈급함은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의 나를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하고 나와 대화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신기한 게 지금도 나는 도덕심이 있다. 진실하다. 글쎄요. 참 잘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같아요.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덕을 준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왜냐면 지금은 내가 도덕심이 있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확정을 할지라도 또 매일 이렇게 책을 읽고 나 스스로와 대화를 하고 성장하다 보면 10년 후에는 지금의 또 내 모습이 그때 너무 미성숙했다. 도덕심이 없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보다는 조금 더 진실하고 더 도덕성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왜냐면은 오늘 한 줄이라도 어제보다는 더 책을 읽었으니까요. 새로운 정보를 또 취득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거짓은 없이 비열한 악이다. 제가 거짓에 대해서도 되게 오랫동안 훈련을 했었거든요. 이 거짓이라는 거. 너무 brutally honest.
하면은 너무 극단적인 그 진실을 얘기하고 사실을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거짓은 절대로 얘기하지 말자. 작은 거짓말도 하지 말자라고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조금씩 거짓말을 하는 그 습성이 제가 그쵸 아이린님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되었잖아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거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은 좋지만 굳이 내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그걸 훈련을 했는데 지금 많이 고친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고쳤어요. 그쵸? 그래서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 듣기 좋은 가만히술로 장난치거나 아무리 이거였어요. 맞아. 내가 가만히설로 장난할 필요가 없다. 아니, 장난을 하는 건 하지만 가만히설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안 하면 되는 건데 차라리 그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살지라도 배고파. 책 읽으면 배고파. 아이고 아무리 사살지라도 거짓말로 사탕 발림을 하는 것을 생각조차 못할 것이다. 이걸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 않고 제가 항상 왜냐면 아이린님 우리가 편지에 쓰잖아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거짓말로 사탕 발림하지 말자. 듣기 좋은 가만히설로 장난치지 말자. 예전에는 마음이 좀 다르더라도 무조건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탕 발림을 했나? 가만히설이었나?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좀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굳이 그걸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과 내가 그냥 하는 말이다라는 건 인간은 인간이기에 다 알아차린다. 굳이 내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된 사람은 더 이상 존경할 만한 강자가 아니라 거짓된 사람, 껍데기밖에 없는 약자입니다. 그쵸? 이래서 진짜 거짓이 참 그래서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 않으려고 오랫동안 훈련을 해온 것 같아요. 그치 아이린님? 많이 성장했어 예전보다는.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힘을 끌어낼 수 있는 깊은 샘이 말라버렸고 존경심을 불어일으킬 알짜 같은 면도 없다. 맞아요. 배고파. 이렇게도 공유를 해보고요. 일단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독서노트를 여기서 하고 그리고 글로서 조금 생각을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치지 않게 it's already 33분 33 minutes. 오케이. 아이린님 오늘도 독서한다고 수고했어요.